수액 그런 표현도 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자 우리 몸에서 물이 지나가는 자리 아까 제가 얘기했죠. 수도 통조 수도의 개념으로 따지면 상초에서 일을 했을 때는 어떻게 선발 작용에 의해서 그 다음에 하초 아래쪽의 문제는 숙강의 작용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한단 말이에요. 폐가 그 다음에 비장이 중초에서 뭐예요? 비장이 그것을 승청해가지고 다시 운하하는 것까지 다 중초에 있었어. 자 그러면 상초, 중초, 하초를 다 나눠보면 그 일은 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상초에서. 실질적으로 일은 어디서 한다? 상초에서 한다. 그래서 수곡이나 수액은 다 누가 일을 한다? 상초. 우리 몸의 모든 기를 주제를 누가 한다? 상초. 그래서 그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상초에서는 뭐와 같이 어떤 형태로 네? 여무 기억나나요? 나요? 안개와 같이 우리 몸에서 영향을 산포한다는 거예요. 그 안개와 같이 그 영향을 바깥에서 모두 피부에 그 다음에 우리 그 몸을 훈육하고 그 다음에 피모를 자양하고 주리를 관장하는 그 뭐냐면 안개와 같이 한다. 너무 중초에서는 청탁을 분리하고 그 청탁을 분리한 것을 다시 비주 순청해서 다시 산포시킬 수 있게끔 준비해 준 것 그것은 뭐와 같이 중초에서는 거품과 같다. 그죠? 그래서 여부 하초에서는 물을 배출해야 돼요. 방광을 통해서 전과 홈으로 변이 나가야 돼요. 그 물이 나가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독 그러죠. 이 독이라는 것은 도랑독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상초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흡수한다. 흡입한다. 그죠? 흡수. 그 다음에 이 중초에서는 소화. 그 다음에 하초에서는 그것을 배설. 그 세 개의 작용으로 나와요. 물론 이 흡수라는 개념에는 뭐냐면 운화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화라는 말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상초에서는 운화를 하고 중초에서는 그것을 소화, 흡수하고 하초에서는 그것을 배설하는 왜? 이음과 전음과 흠으로 배설한다. 이 상초, 중초, 하초를 지금 다 일을 합니다. 어떻게? 기에 관해서 우리 전신에서 입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들어오고 눈을 보고 하는 것은 다 기를 쓰고 있잖아요. 기를 지금 쓰고 있고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기가 들어오고 있고 그죠? 상초에서 기가 들어오고 그죠? 다시 나가는 그러니까 모든 그런 형태를 다 뭐하고 있다? 기를 주세요. 그 다음에 곡식과 물을 다 관리하는 거 누가 한다? 상초가 한다. 상초의 개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초는 음식물을 소화, 흡수, 그 다음에 배설까지 이루어주는 하나의 공간 작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상초가 수곡의 도로이다. 우리가 입으로 상초에서 흡입, 먹어서 그 다음에 중초에서 그것을 소화시키고 그걸 하초로 배설하는 그 관계가 상, 중, 하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곡의 도로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수액. 그것을 우리가 정밀로운 물질로 말하면 다시 뭐가 돼요? 수도가 되는 거고. 이해가 돼요? 곡식의 음식물로만 우리가 설명을 하면 지금 곡식의 도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곡식이 정미로 물질로 변화돼서 우리 몸에서 순환하고 나머지 배출한다라는 의미로 보면 수도의 도로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기기를 주재하고 곡식 아니면 수액의 도로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화작용을 거쳐서 우리 몸속에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뭐냐면 기화작용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모든 일련의 작용. 기가 우리 몸 안에서 순환해서 물질을 변화시키고 우리 몸에 사용되게끔 하는 것들이 다 기화작용이 한다면 이런 일련의 작용들이 다 뭐다? 기화작용이 하나다. 거기엔 또 뭐? 호흡까지도 기화작용. 또 기화작용이 하나가 뭐냐면 물을 힘으로 바꾸는 것 자체도 기화작용. 그래서 우리가 콩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기화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등. 오를등이고 찔증자야. 우리 콩팥의 가장 중요한 그 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등입니다. 증등 기화작용. 뭐냐면 뭔가를 쪄서 위로 올라가게끔 해준다. 자, 그런데 그 찔 때 증등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선들이요. 뭐가 있어야하면 명문화가 살아있어요. 우리 콩팥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명문화가 지금 부족하다. 다른 말로 하면 신양이 부족해진다. 그러니까 신양이 부족해졌다는 말은 뭐냐면 콩팥이 아래쪽이 방광이 냉해졌다. 하초가 냉하다. 다 그 말을 다 다른 말로 섞어자면 명문화 부족이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명문화는 선생님이요. 실질적으로 저 명문화라는 것은 수 중에 양기입니다. 수 중에 양기. 왜냐면 수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콩팥의 그죠? 좌신수 그러죠. 콩팥은 신음과 신양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합하면 신기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신음은 뭐냐면 음이 부족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자양이에요. 뭐를 자양할까요? 콩팥은 콩팥이 뭐를 자양해요? 수생 간. 콩팥이 간을 자양하지 못하면 신음이 부족해서 콩팥이 간을 자양하지 못하면 간이 양기가 항성.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콩팥에 선생님들이 주무시는 동안에 간에다가 신정을 공급하지 않으면 간에 영양가 없는 피가 활혈되지 못한다. 그런 의미로 숲을 한 먹고 있어요. 물이 나무를 잠기게 해줘야, 뿌리에 물을 줘야만 나무가 자랄 수 있다라는 의미. 자, 콩팥의 정이 부족하면 또 나타나는 증상이 뭐 있을까요? 힘의 양기가 극성입니다. 뭘로요? 수승화강이라는 그런 의미로 콩팥의 정이 부족한데 수승화강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되는 거죠. 신양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선생님요, 비장의 기운을 영향하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는 얘기인가요? 비기를 영향하지 못한다. 비의 양기가 부족해진다.
음식이 소화되기 위해서는 뭐를 만나야 된다? 명문하를 만나야 된다고 저희들이 설명하고 있죠. 명문하가 지속적으로 비장, 양기를 공급해야만 소화가 되고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콩팥의 음량은 매우 중요한 역할. 그 두 가지를 다 합한 거다? 신기라는 겁니다. 음과 양을 다 합하면 신기라고 제가 설명했다는 거죠. 자, 콩팥의 하초가 차가워져서 냉해졌다. 하복부가 냉해졌다. 등등. 찐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열을 갖고 있지 않으면 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냉한데 우리 선생님들이 몸이 아래쪽이 냉한데 어떻게 저것을 찔 수 있냐 이 말이죠. 특히 여성들의 하복부가 냉한데 어떻게 저 신의 증등작용이라는 것이 발생하겠냐 이거죠. 여러 가지 그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요실금으로 윤여로 여러 가지 지금 하초의 문제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증등 쪄서 자 우리가 몸의 선생님이요 물이 숨으로 바뀌는 것 자체도 뭐라면 기화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이 숨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자 물이 위로 뭐 해야 돼요? 증등 과정을 거쳐야만 어디로? 밖으로 빠져 나갈 수 있다. 그 개념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콩팥은 수액 대사를 주관하는 장기입니다. 신음이라는 것은, 콩팥이라는 것은 우리 몸 각 조직, 그 다음에 장부를 뭐냐면 자양하는 공간이다라고 한다면 신양이라는 것은 각 장부를 온후 따뜻하게 하고 그 일을 할 수, 추진할 수 있게끔 기운을 주는 것이 신양의 대표적인 성격이다라는 거. 그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죠. 신음과 신양. 그러니까 우리 콩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몸 전체에 뭐를 영향을 주는 것, 각 조직을 자양하는 것, 간에다 심에다가 폐에다가 비장에다 다 영향을 주는 것은 뭐? 콩팥이. 그런데 그것을 따뜻하게 하고 뭐를 뭔가 기운을 불어넣어서 뭔가 일을 촉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뭐다? 신의 양기다. 그 양기가 명문화다. 그래서 명문화가 우리 몸에 구석구석 다녀야 머리에서 발끝까지 구석구석 다녀야 우리 몸이 온후 따뜻해지고 뭔가 거기에 있는 조직들이 뭘 할 수 있다? 일을 할 수 있다. 뭔가 촉진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신양과 신음이다. 그 신음과 신양, 신음이 부족해지면 아까 간과 심장, 또 뭐까지 문제가 생기냐면 폐까지 문제가 생겨요. 폐가 열반, 폐가 건조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다 자양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증상이다. 자, 음식물에서 화생된 진액을 전신에 수포하는 것, 그래서 혈량을 조절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수액대사의 기초 이론입니다. 자, 우리가 주무시는 동안 간에서 뭐를 심장을 공급하고 그 심정이 전신에 다시 심장으로 와서 전신에 다 돌게 하는 것, 그것이 보다 수액대사의 기초 이론이다. 콩팥에서. 그래서 정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정을 가지고 있어야만 혈량을 조절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 정과 혈은 동원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몸에서 선생님이 아주 정밀한 물질은 뭘로 가고? 피로 가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기가 혈을 만들고 혈은 다시 기로 가고. 그런 말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좀 이론적으로 잘 맞지 않는 얘기 같지만 그런 말을 자유자재로 하는 것은 뭐냐면 청기라는 것, 청기 중에 청기라는 것이 뭘로 가고? 우리가 영양으로 가고.
영양은 다시 뭘로 가고? 피로 가고. 이해되나요? 그 영양이라는 것이 다시 우리 어디로 가서 우리 몸을 다시 증폭해서 우리가 기운으로 다시 쓰는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기와 혈과 영양이라는 것은 말하기에 따라서 어느 말의 그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 아주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다시 그대로 이해가 되는 얘기죠. 그죠? 청기 중에 청기가 피로, 영양. 그 영양은 피로. 그 영양이 다시 뭐를 내고요? 기운을 내고. 그죠? 그럼 다시 그것을 뭐로 본 거예요? 피로.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처음에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 조금 복잡할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정립 한번 해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자, 장부 조직에서 또 하나. 장부 조직에서 대사상문이 되고 난 그런 찌꺼기. 그래서 이수삼습을 통해서 그 찌꺼기를 다 끌고 오면 그 끌고 오기를 어떻게? 기화작용을 통해서. 콩팥에서 기화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콩팥의 기화작용은 걸러내는 겁니다. 자, 물을 걸러내요. 그래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끔 쓰고 하고 피를 걸러내요. 그 찌꺼기를 뭘로? 땀과 방광으로 다시 보내서 거기서 다시 한번 기화작용, 콩팥과 방광의 기화작용을 거쳐서 뭘로? 뇨로 배출하는 것. 그것이 콩팥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액대사입니다. 수액대사. 콩팥은 수액대사죠. 이 수액대사에 관여한다라는 것. 뭘로? 영양으로서. 또 하나 대사사물의 찌꺼기를 다시 한번 귀하다면 걸러서 그것을 체내에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과 다시 어떻게 배출하는 것. 그러니까 콩팥의 작용은 선생님들이 피를 걸러낸다라는 것이 뭐냐면 피와 그렇게 설명해도 무방합니다. 왜? 그 자체가 걸러내는 작용. 우리 몸에 뭔가를 변화시키는 작용. 뭐하기 위해서? 배출시키기 위해서. 수액을 우리가 땀과 오줌으로 배출시키기 위해서. 그런 작용들을 다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화작용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이 단어고 참 이 정립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 기화작용을 한다는 것은 뭐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기화작용을 한다는 것은 자, 누가 첫 번째? 폐가. 두 번째? 비장이. 세 번째? 삼초가. 네 번째? 콩팥이. 그거 작용만 선생님이 오른쪽에 조금만 기억하시고 표현하신다면 오늘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선생님 잘 몰라도 됩니다. 그거 하나만 정립을 잘해도 굉장히 오늘 영양가 있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죠. 어렵지만 선생님이 딱 제가 설명한 대로 조금만 딱 구별해가지고 선생님이 잘 정리만 해놓는다면 다른데 어떤 공부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쉬었다 갈까요?